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력 가속도의 측정이라는 주제로 한번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gravity라는 단어죠. 무슨 뜻이에요? 네, 중력 가속도 또는 이제 중력이 되겠죠. 예. 이 이름과 똑같은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구의 360을 위해는 소리도 없고 공기도 없고 산소도 없고 예, 그래비티라는 영화인데 지금 이 배우가 산드라 블록이라는 배우거든요. 지금 환갑도 넘었을 건데 꽤 오래된 영화죠. 예, 증가가 흘러가죠. 여자 남자입니다. 이게 재개봉된 영화일 거예요. 물론 2008년인가? 영화인데 한 두 편, 두 차례, 한 차례 정도 재개봉됐었습니다. GPS is down. It's down. I can't. Give me a visual. I told you nothing. I see nothing. You have a visual of Explorer. No. You have a visual of ISS. No. You need to focus. Anything. The sun and the earth. Give me 아무거나 바로 이런 Breathe. 거죠. I can't breathe. 숨도 못 쉬고 You're burning oxygen. You have to sip, not gulp. 우주에서 이렇게 표류하면 이런 극도의 공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멋진 곳이 아니다. So where's home, Dr. Stone? Lake Zurich, 팽 박사를 Illinois. 말이죠. Is there Oh, somebody yeah. down there looking up, thinking about you? I had a daughter. A little girl with brown hair. Tell her that I'm not quitting. 산드라드, 조지 클루니. 쌤이 이 영화를 처음 개봉했을 때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래비티 2014년 10월 4일 이거 재개봉 날짜였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영화를 보고 이제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전에는 보통 이제 스타워즈로 대변되는 공상과학이나 사이파이 영화가 뭐 이렇게 약간 비과학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주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이건 영화 메인 그 예고편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막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많은데 실제 영화의 대부분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주감이 저럴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중력이라는 게 사실 우리 매일 중력에 쌓여 살지만 없을 때 얼마나 이게 다른가 뭐 이런 걸 경험해 볼 수 있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이니까 맞나요? 중학교 때 무엇을 배웠는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만류인력, 중력, 무게, 질량 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만류인력, 그 다음에 중력, 무게, 질량 이런 것들이 서로 어떻게 비슷하고 다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요 얘기는 많이 나오죠. 무게와 질량은 어떻게 다르냐.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 달에 가면 몸무게는 작아지는데 질량은 그대로다. 이렇게 뭐 책에서 배운 내용대로나 선생님한테 배우는 그대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죠. 근데 이제 만류인력과 중력을 더 포함하면 어떻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만류인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긴다. 누가 했죠? 뉴턴이 얘기했어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돌멩이 두 개가 있어요. M1, M2. 그래서 이게 서로 당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결국 물체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물체든 질량을 가진, 이게 질량이 여기 있네. 물체는 서로 당기게 돼 있다. 만약 R만큼 떨어져 있다면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는 멀수록 작아지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만류력의 크기를 갖고 있고,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인가? 가물가물한데 일단 굉장히 작은 값인데, 여하튼 이런 값에 비례하는 요 값으로 비례하고 그 만류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당겨서 붙죠. 이 그림을 보면 약간 중심에서 왼쪽으로 붙게 셈이 그려놨죠. 그러니까 서로의 질량 중심, 이 질량과 이 질량의 중심으로 서로 당긴다. 중요한 거는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서로 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중간쯤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세 가지는 같은 거예요. 만류력이 곧 중력이고, 중력이 곧 무게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뉴턴이라고 했죠. 뒤에 또 이 사람 얘기를 많이 다룰 건데, 이런 거죠. 우리가 주제가 중력이죠, 중력. 그러면 중력이란 걸 생각해 봤을 때, 중력은 왜 생겼을까? 그럴 때 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물체가 서로 당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뉴턴이. 그래서 만류력 법칙을 만들었고, 그런 만류력 중에서 돌멩이 하나가 굉장히 클 때, 엄청 커. 얼마나 크냐면은 지구나 달처럼 행성만큼 크고, 얘는 사과가 될 수 있겠지. 그럴 때 우리가 뭘로 표현하냐면은 그렇죠. M1이 굉장히 크고 M2는 이런 돌멩이나 사과 같을 때, 이런 경우에 만류력을 보통 그 중력이라 불러요. 무슨 말이냐면, 돌멩이 하나가 행성처럼 클 때, 그때의 만류력을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중력이라 부르는 거죠. 지구의 중력, 아니면 달의 중력, 태양의 중력. 그래서 똑같이 이 중력도 만류력 법칙 때문에 생기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돌멩이가 서로를 향해서 다가왔다면, 얘는 지구가 사과에 비해서 엄청 크니까 마치 사과만 조금 떨어지는 것처럼, 사과만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지구는 거의 안 움직이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럼 무게는 뭐냐? 사실 무게도 만류력 중에서 행성 입장이 가해지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물체에 집중해서 봤을 때 이걸 물체에 가해지는 만류력을 물체의 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같은 얘기예요. 단 질량만 다른 얘기다. 질량은 요 덩어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가 우주 한가운데 가면 우리가 중력은 없지만 질량은 그대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 요 정도 얘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그 전까지 배운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다른 얘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봅시다.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게 중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론적인 내용으로 중력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러분, 사과는 왜 떨어져?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뭐 중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력 때문이요, 이렇게 다 대답을 잘해요. 학생들 다 열심히 잘 배웠고 똑똑하니까. 하지만 이게 쉽게 얻어진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언제부터 생각을 했을까? 물론 뭐 뉴턴이 생각했다 이런 생각했지만, 뉴턴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습니다. 누구죠? 일부러 쌤이 이제 이름을 가려버렸어요. 잘생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뉴턴 이전에 가장 유명한 과학자, 그때는 과학자라기보다는 철학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뉴턴 이전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BC 384년,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한 2400년 전 사람이에요. 2400년 전. 2400년 전의 지구, 그리고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완전 2000년, 1000년 전, 2000년 전 하면 굉장히 원시 시대에 돌도끼 들고 다니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역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면 그런 생각 해볼 수도 있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았고, 그 시대에 소크라테스도 있고, 피타고라스, 유클리드도 있고, 굉장히 그때도 사고가, 사람들이 생각이 발달을 했다. 결코 원시적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철학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물체의 움직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아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는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 국왕의 조치이어서 사인리그의 아버지는 마르데스.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금수저였어요. 요즘 같은 뭐 다이아수죠. 그러니까 그때는 고대 중세 막 이런 시대니까 지금보다 훨씬 계급 사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쉽게 얘기해서 요즘보다 더 심한 거지. 뭐 많은 사람들은 서민이거나 노예거나 이랬을 거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겠어요? 난 뭐 요즘 농담으로 일어나 보니 뭐 아빠가 메시 뭐 이런 얘기 있던데 아빠가 건물주야. 그러면 뭐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뭐 몇 달가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뭐 대부분 띵가띵가 놀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중에도 몇몇은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부를 혼자서 독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바쁘지만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은데 난 또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이러면은 많은 업적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러 가지 환경이 되는 거죠. 일화가 있는데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편은 아니었대요. 석상이 되게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외모를 치장하는 그런 기록도 있었어요. 이건 재미로 한번 본 거고. 이게 그 아까 선생님이 한 얘기입니다. 논리학, 형이상학, 자연철학, 윤리학, 정치, 교육, 소학, 경제학, 문학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은 시간이 돌아 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이 어떤 머리가 뛰어나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도 있었다. 뭐 문과적인 일부터 뭐 철학 같은 거 그리고 이런 뭐 수학도 하고 동물학, 생물학 이런 것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만능 엔터테이너 또는 뭐 엔잡, 뭐 팔방미인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원 소설이라고 들어봤어요? 물, 불, 공기. 이게 애니메이션이나 뭐 소설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예술작품의 배경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건데 뭐 물의 여신, 불의 여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세상은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원자가 기본 단위인 걸 다 알고 있고 쿼크 얘기도 하고 힉스 얘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몰랐겠죠.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이 사원소설이었는데 물론 이 세상은 물이다 불이다 얘기하는 사람 많았지만 이 4개의 조합이다라고 정립을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되겠어요. 이게 뜬금없이 왜 나오느냐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건 이제 농담으로 돌아다니는 짤입니다. 물, 불, 공기 대신 원래 이렇게 공기 그림이 있는데 포카치 이렇게 질소과자죠. 대부분의 공간이 빈 공간 공기로 되어 있다고 이제 비꼬는 그림인데 하여튼 이런 사원소설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 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 온수란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옛날 영화입니다. 선생님이 옛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사원소설이라는 얘기가 현대 비교적 최근이죠. 예, 닉배송 영화인데 여러분 보기에는 많이 지난 얘기겠지만 영화에서도 나올 정도로 요즘도 이 얘기를 쓴다. 보겠습니다. Every 5,000 years. Remove the shield. When the 3 planets are in eclipse, the black hole like a door is open. Evil comes, spreading terror and chaos. There's nothing that can stop this. There is only one thing. Perfect. 뭐 하는 것이죠? Montechiman have in their possession the only weapon to 영화 defeat 자체의 evil. 내용은 굉장히 한국맥락한 영화예요. 승리주 영화고 Gathered 나옵니다. around a fifth. 4가지 원소. Evil. 4 elements. 이게 물, 불, 공기, 흙. 요거 보여주려고 제가 가져왔는데 4개의 원소들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 뭐 이런 한국맥락 얘기긴 한데 그렇습니다. Gathered around a fifth. 그래서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은 그럼 5번째 원소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5번째 원소가 뭐냐? 되게 황당하게도 소설이네. 여자 주인공 밀라의 보고
옛날 영화긴 한데 영화 좀 괜찮아 찾아보세요. 네, 방금 요 장면, 예, 요게 굉장히 사실 유명한 장면이죠. 이게 공각기독궁대라는 만화 영화 아는 사람도 있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오마주로 이제 차입한 장면인데, 뭐 영화 홍보가 아니고 이렇게 비교적 최근에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란 얘기는 쓰이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했고, 또 따라왔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물체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물체는 힘을 줘야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했던 물체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일 중에 보면은 과학이 없죠. 과학. 빠진 게 아니라 실제로 그때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런 개념이. 대신 이 자연 철학, 자연에 깃든 철학이라는 게 과학의 효시가 됩니다. 선개념이 되고, 그 당시에는 과학이라는 게 잘 정립이 안 됐고 철학이 중요하고, 자연에 깃든 철학이 과학처럼 느껴지는 거였지. 그만큼 과학적인 사회가 아니었고 과학도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과학이 중요한 사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인류 역사상 이런 얘기고, 그 당시에 했던,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 과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때는 물체는 오로지 힘을 줘야 움직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손흥민 한번 볼까요? 안 나오네. 보면 좋겠는데. 찾아보고 나오면 보고 안 그러면 안 보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예, 넘기겠습니다.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은, 원래 이거 링크가 되면은, 손흥민이 푸스카상 받았잖아요. 공을 막 번니전에서 몰고 가가지고. 축구공에 대한 얘기인데요, 축구공. 공을 막 차면은 굴러가잖아요. 근데 힘을 주면 굴러가죠. 힘을 줘야 움직이죠.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멈추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물체에 힘을 안 주면 얘는 물체는 가다가 언젠가는 멈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 말이 맞냐? 물론 여러분 배운 친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는 것 같다. 그때 손흥민이 공을 찰 때 가다가 내가 갑자기 다리가 아프거나 뭐 잘못하고 넘어지거나 해서 공을 안 찼어. 떼굴떼굴 굴러가다 언제가 멈추지 않겠어요? 계속 차야지 드리블 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힘을 줘야만 움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자전거. 이건 뭔 소리냐면은, 자전거 그립인데, 자전거 페달을 계속 굴려야 얘가 가죠. 페달 밟다가 안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어떻게 보면 물체는 힘을 줘야 움직인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되게 이게 맞는 얘기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미리 얘기해 보면 사실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힘을 줬기 때문에 멈추는 거죠. 왜냐면 관성의 법칙 때문인데. 한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 페이지.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힘을 줘야 물체가 운동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 BC 300년대 옛날 사람들 중에, 근데 뭐 어떤 노예들이 땅을 막 파다가 돌멩이를 주웠어. 근데 돌멩이를 놔두는데 쭉 떨어지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돌멩이는 왜 떨어지는가? 이거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상해. 왜냐하면 힘을 줘야만 움직인다. 그게 그 당시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얘는 누구도 힘을 줘서 밀지 않았는데 혼자서 움직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궁금해 했었어요. 했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러 갔다? 당연히 그 당시 최고 지성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귀양 본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돌멩이가 떨어진 이유는 이 돌멩이가 어디서 왔다? 땅에서 추웠기 때문이다. 지금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중력 때문이다 하겠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력이라는 개념을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데 중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쉽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돌멩이가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걸 우리 그때도 돌멩이 떨어졌겠죠? 이걸 그때는 어떻게 설명했냐? 이걸 정리를 누가 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마치 새들이 저녁이 되면 둥지로 돌아가는 것처럼 땅에서 온 돌멩이는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누군가가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아, 그렇죠. 하늘을 봤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죠. 예. 해와 달과 별이 하늘에 떠 있는데 굉장히 묵직해 보여. 돌멩이처럼. 근데 얘는 왜 안 떨어지냐? 이런 질문을 했죠.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느냐? 그럼 얘도 왜 안 떨어집니까? 돌멩이 떨어진 것처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무슨 소리냐? 여러분 그 이원론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뭐 여러분 철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누굽니까? 플라톤입니다. 플라톤 이론론, 아리스토텔레스 이원론의 말인데 이 세상을 이상과 현실, 이데아와 리얼을 한 현실 세계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돌멩이는 땅에 있는 거고 아주 속세에 있는 거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는 거다. 이상세계다. 그래서 얘들은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돌멩이처럼 땅에 있었던 게 아니는 거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형이 뭡니까? 예, 원이죠. 그래서 얘는 하늘에 있는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땅에 있는 것은 땅의 법칙을 따른다 하면서 이상한 지금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물리 법칙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운동을 한다. 별도 돌고. 근데 실제로 하늘을 보니까 이렇게 막 그 당시에 이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원을 뺑 하고 아주 완벽하게 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아리스토텔레스 대단하다 하면 더 믿었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던져진 돌멩이. 던져진 돌멩이.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죠. 포물선 맞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움직이죠. 그럼 얘는 뭐야? 손으로 내가 이 돌멩이를 던졌잖아요. 던졌을 때 힘을 주면 움직인다. 움직이는 거 맞아요. 손으로 던졌을 때. 그럼 내가 손에 딱 떨어지는 순간 아무런 힘이 가해지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에 가야지. 던진 순간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왜 이렇게 날아가냐. 이런 질문을 누가 또 했죠. 그럴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답변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겠어요? 굉장히 궤변 같은 건데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 여러분 공기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단하게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원소설 기억납니까? 좀 전에 물, 불, 공기, 흙이잖아요. 2400년 전에 진공상태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공기가 있다, 없다 이 개념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합니다. 너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어. 그럼 돌멩이를 으쌰 던졌어. 그럼 돌멩이가 앞으로 쭉 밀리겠죠? 그 순간 뒤에가 뭐가 된다? 진공이 돼. 그럼 진공이 되는데 사람들은 자연은 진공을 싫어해, 좋아해?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공기가 여기 쭉쭉 빨려. 그러면서 얘를 민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을 떠난 공을 탁 밀었을 때 이 뒤에 진공 상태를 싫어해서 공기가 밀고 다시 또 나가면 또 뒤에가 진공이 돼. 또 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돌멩이가 쭉 나간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그 돌멩이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직진하겠죠. 근데 가다가 떨어져. 이거 어떻게 얘기했느냐. 가다가 점점 느려져. 왜냐하면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럼 힘이 다 끝났어. 그럼 어떻게 된다? 뚝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던져진 물체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돌멩이 던지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당황스럽겠지만 다 믿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왠지 앞뒤가 다 맞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도 진짜 돌멩이 이렇게 간 것처럼 사람들이 그걸 믿었대요. 얼마나 이 얘기를 믿었겠습니까? 이 당황스러운 얘기를. 무려 한 2000년간 갔어요. 2000년간. 이런 돌멩이 던져보세요. 지금 이렇게 갑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믿었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 때문이죠. 그 당시 철학적 권위. 이 사람 한 얘기 무조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래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 건의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돌멩이가 어떻게 가는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당신은 생존이 중요하지, 내가 지금 먹고 살 식량이 중요하지, 돌멩이가 던졌을 때 이래 가냐 저래 가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간다 하면 그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건 좀 전에 한 얘기고. 자, 근대 3대 발명품의 얘기를 했는데, 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이유가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할게요. 나침반하고 종이랑 화약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고대 시대가 지나가고, 아까 또 얘기한 것 중에 이렇게 이런 황당히 오래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세가 있었죠. 중세 시대에는 신학이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옛날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말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면은 뭐 종교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힘들었어.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근대가 된 거예요. 근대. 그때 이제 세상이 발달하면서 나침반, 종이, 화약 같은 게 생겼는데, 나침반은 이제 세계 여행을 이렇게 배로서 가능하게 만들었죠. 왜냐면 멀리 배가 갈 때 길을 잃지 않게 만드니까. 종이는 문명 퇴치, 많은 사람들이 책을 접해서 약간 지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줬고, 화약은 이제 내가 이제 뭐 프랑스나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그 당시 이제 유럽 중심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뭐 우리는 지금 동양에 살지만 막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어떤 섬을 만났어. 그 원주민들이 있겠지. 그 원주민들이 막 달려들어. 그때 화약이 있으면 여기를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팡팡 쏴 죽이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서양 중심 사고관에서 이게 세계 3대 발명품으로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시대가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화약을 가지는 거야. 물론 뭐, 예를 들어 스페인의 무적함대, 막 세계를 누비고 다니다가 프랑스 함대를 만났어. 서로 자기 땅이라 우기는 거야.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대포로 막 쏴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장군이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은, 내가 좀 기술적으로 이 상대편 적의 함대를 침몰시키고 싶다. 대포를 쏴서. 그래서 이 대포가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 궤적을 알고 싶다. 막 문헌을 뒤져봤어. 그때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직각으로 안 가고, 이렇게 반원의 일부 또는 호흡, 이런 궤적인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어떤 장군이 제너럴이. 이게 더 맞는 것 같죠? 이 얘기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들어졌을까요? 이 얘기가 무시됩니다. 왜 무시되느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럴듯하네. 그럼 왜 반원으로 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장군, 몰라, 뭐 쏘니까 그렇게 되던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어떤 지식적 체계가 뒤바뀔 때는 굉장히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해요. 이 사람 그냥 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한 2000년간 지속된 얘기가 잘 바뀌잖아요. 이거 패러다임이라는데, 그렇죠. 이게 뭐 그럴듯하지만 뭐 그래도 이유를 못 대기 때문에 묵살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리스토텔레스 말을 뭐 어떻게든 믿고 있었던 거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원소설이 지금까지도 쓰이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 오늘의 주인공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앞에서 얘기했던 뉴턴이 됩니다. 뉴턴이 운동의 세 가지 법칙을 들고 나옵니다. 1687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BC 384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태어났으니까 한 2000년 가까이 됐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까 돌멩이가 떨어진 이유, 집에 가고 싶어서 그렇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뉴턴이. 그럴 리는 없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을 만듭니다. 자가가 떨어지는 이유. 집에 가고 떨어진 게 아니라 뭔가가 당길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누가 손으로 밀거나 공을 차거나 이렇게 보이는 것만 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를 세 개로 정립해요. 필로소피 오브 프린키피아라는데, 요게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게 라틴어 같은데 프린스폴이 됩니다. 프린스폴, 원리 원칙이죠.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제1 관성의 법칙입니다. 이거 여러분 배웠겠죠?
모든 물체는 외부에 간섭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고 한 번 움직인 물체는 같은 방향 속력으로 움직인다. 하던 대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사과가 이렇게 공중에 있었어. 그런데 이게 딱 가지에서 떨어졌어. 그럼 떨어지죠. 뉴턴의 생각에는 이거 되게 이상하다라는 거지. 집에 가고 싶어서 떨어진다? 뭐 돌멩이 같은 경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도 안 건드리면 처음 하던 대로 해야 된다. 간섭이 없으면 가만히 있는 것은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공 얘기했지. 공 한번 움직였어. 누가 차서 가다가 멈추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뭐냐면은 힘을 안 주면 당연히 멈춘다. 계속 움직여야, 계속 누가 힘을 줘야 움직인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뉴턴 생각은. 한번 움직였던 거는 아무도 안 건드리면 계속 가야 된다. 등속도 운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가다 멈춘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방해를 한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알고 있어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고 마찰이 없다면은 얘는 영원히 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 1법칙과 2법칙은 되게 관련이 있는데 자꾸 줄이 꺼지네. 모든 물체는 힘을 가하면 힘의 방향으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해 속도가 변한다. 그렇지 않고 이게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겁니다. 뭐 힘에 비례하고 질량 반비례 이거보다도 힘을 가하면 속도가 변한다 이겁니다. 반대로 얘기해도 돼요. 어떤 물체가 사과가 쭉 떨어졌어. 속도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죠. 가만히 있다가 밑으로 빨라진 거니까. 그러면 그냥 떨어진 건 없다. 분명히 뭔가가 있다. 그 뭔가는 뭐다? 힘이 있다. 그게 뭐다? 그래서 뉴턴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사과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그 되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떨어졌어. 돌멩이가 떨어졌어. 떨어졌을 때 뭐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건 없다는 거지. 분명히 이 속도, 운동 상태를 바뀌게 하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것이 꼭 누가 잡아당긴 것처럼 고무줄이든 사람 손이든 보이지 않아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얘가 움직일 수 없다. 그럼 뭐가 당길까라고 생각한 거지. 누가 사과를 당겼을까? 아무리 봐도 지구밖에 없는 거지, 지구. 그럼 지구는 왜 당길까 도대체? 그래서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을 생각해낸 겁니다. 모든 돌멩이는 서로 당긴다고 치자. 그리고 지구도 돌멩이 일종이니까 얘가 사과를 당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만류인력 법칙을 생각해낸 거죠.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거거나 뭐 갑자기 불현듯 만든 게 아닙니다. 요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류인력을 생각해. 사과를 떨어뜨리게 하는 뭔가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만류인력을 생각해야 됐고 그 만류인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이란 개념이죠. 뉴턴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란 개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F는 ma가 됩니다.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속도가 변하면 주변에 반드시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3법칙은 뭐냐면은 그런데 이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안 돼. A가 B에게 힘을 작용하면 B도 A에게 같은 방향의 반작용을 가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반작용이 아주 쉽습니다. B도 A에게 반작용을 가한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운동의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뉴턴이 중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늘의 사실 실험의 목표는 중력이 존재하고 중력 가속도가 얼마인지 측정해 보는 건데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 여기 프리폴이라고 되어 있죠. 프리폴이 뭐예요? 그렇죠. 자유낙하입니다. 공간 속에 어떤 물체를 돌멩이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또 놓았을 때 얘가 점점 연직 방향 아래로 떨어지죠. 요 떨어지는 정도가 얼마인가? 이게 1초에 9.8m/s씩 빨라지죠. 그래서 9.8m/s 중력 가속도가 되는데 정말 그런지 자, 등속도 운동 이거는 사실 자유낙하와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복습 차원으로 봅니다. 시간에 따라서 물체 속력이 일정한 거죠. 또는 속도가 일정한 거죠. 그때 우리가 여러분들 맨날 많이 하는 게 거속시 하던데 일단 움직인 거리는 요 면적과 같죠. VT가 되고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뭐 간단한 수식과 개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자유낙하에서는 속력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만약에 0에서부터 시작했다면 이렇겠죠. 여하튼 간에 일정하게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등속동등일 때는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거리랬잖아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면적이죠. 요 면적. 사다리꼴. 요 면적이 움직인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요 높이가 V0잖아요. 그리고 요 기울기가 A입니다. A. 가속도. 그렇기 때문에 요 T만큼 시간, T만큼 갔을 때 요 변이는 얼마냐면 AT가 돼요. AT.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면적이 움직인 거리가 되니까 움직인 거리는 T시간 동안 요 사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이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는 T 곱하기 V0니까 V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면적은 T 곱하기 AT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AT 제곱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움직인 거리가 돼요. 등 가속도 운동.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인 경우. 근데 자유낙하인 경우, 아까처럼, 우리 공 떨어뜨리는 것처럼 처음 속력이 제로죠. 그래서 가만히 떨어뜨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V0가 0이 되죠. 처음 속력이 제로니까. 그럼 요 항에서 요게 0이 되겠죠. 0. V0 0이니까. 그 다음에 가속도는 A가 아니고 중력 가속도 G가 되겠죠. G. A 이꼴 G가 되니까 A 대신 G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요 항은 2분의 1 GT제곱 바뀌겠죠. 그래서 S가 움직인 거리니까 H는 2분의 1 GT제곱 이런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굳이 얘기하자면은 V는 G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G 값을 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증력가속도 측정 실험 원래는 한 3개 정도 준비됐는데 뭐 전에는 좀 더 많이 했게 되는데 조금 뭐 실용적인 것만 한 3개 정도 집중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원격 상황에서는 한 2개 정도만 직간접적으로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간 기록계를 활용.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데 수십 년간 많이 했던 거예요. 근데 쌤이 실제로 해보니까 이 시간 기록계 종이 테이프를 이용한 실험이 최근에는 교과서에도 그렇고 이런 종이 테이프를 이용한 것보다도 그냥 요즘 이제 핸드폰 같은 걸로 영상을 찍어서 또는 이제 그 센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좀 더 현대화된 방법이 돼서 그런 걸 많이 추천해주고 있는데 이 방법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이 테이프를 달아가지고 어떤 추를 떨어뜨렸을 때 이 종이 테이프의 영향이 작다면 얘가 거의 자유낙하하는 그 기록을 이 종이 테이프의 점에 찍히겠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중력 가속도가 결국은 G가 되겠죠. 이를 측정해보는 그런 실험을 해보고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끼우고 만약에 뭐 다 알만한 내용이면 생략하고 넘어가겠는데 일단 뭐 길지 않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클립을 끼웠는데 클립 대신 원래는 추를 사용해도 됩니다. 클립은 종이 테이프에 비해서 너무 질량이 좀 작은 편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종이 테이프의 무게를 무시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추를 사용해도 되고 요거는 제가 어디서 포온 거라서 있는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중에 쌤이 기회가 되면 다른 영상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타점이 보여요. 그러면 얘가 점점 타점이 넓어지죠. 그러면 빨라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타점을 잘 분석하면은 뭐 이런 점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죠. 네임펜으로 보고 안 찍어줘도 잘 확인이 된다면 그대로 하면 되고 6타점 간격으로 나눴습니다. 여기 나눠주는데 그 이유는 얘가 1초에 60번 찍혀요. 점이. 그러면 6타점이면 60분의 6이니까 한 간격이 0.1초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분석하기 편합니다.
해서 세로로 붙이면 이게 구간 거리가 되죠. 그럼 구간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앞에 게 중요한데, 네. 네. 네,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떤 뭡니까? 이런 식으로 속력이 증가하는 요 기울기를 구하면 시간에 따른 속력의 변화, 중력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추를 달아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두 번째는 단진자의 주기 활용인데, 이거는 사실 물리2에 나올 정도로 복잡한 이론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진자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추와 실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사실 손으로 잡아줘도 되고, 아니면 뭐 장치로 마찰을 줄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쉽게 이렇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금 벌린 다음에 단진자를 이렇게 움직이면 한 번 왕복할 때 걸린 시간 주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차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주기를 측정하면 주기에 대한 공식, 요거를 구하는 것은 사실 복잡한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g니까 이 식을 다시 또 이렇게 g에 따라서 정리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요건 소화기 파이는 3.149, 실의 길이 주기만 구하면 우리가 중력 가속도를 또 측정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행성에 갔다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뭐 시간 기록계라든가 타이머 이런 거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 길이의 길이를 알고 있는 실하고 추만 있으면 우리가 주기를 쉽게 측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행성의 대략적인 중력 가속도, 뭐 달이든 어디든, 물론 뭐 우리가 잘 유지만 할 수 있다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요거는 뭐 간단히 일단 보다 끊겠습니다. 내용은 뭐 이렇고요. 필요한 거 보겠습니다. 넘길게요. 이게 선생님이 다시 뭐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실험 보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주기를 측정하면, 보통은 이제 미리 얘기해 주면 주기를 한 번만에 측정하면은 얘가 시작 끝 하기가 어렵잖아요. 보통 한 10회 정도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주기를 하나 둘 셋 넷 하고 10 하고 딱 끊으면 한 번 측정하는 것보다 그 오차를 좀 줄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는 과학 타이머를 사용하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장치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작 끝 이런 것들을 센서를 이용하는 거죠. 적외선 센서를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속력 속도 같은 거 측정할 수 있고, 요거랑은 조금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좀 버덕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뭐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력 가속도를 측정했으면 어떤 뭐 다른 방법인지 토의해보고, 오차가 나온다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기록계 실험, 단준자의 주기 측정 실험은 직간접적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과학 타이머를 이용한 실험은 이런 실제로 같이 볼 수 있으면 한번 해보든가 하고, 만약에 오늘은 또 생략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력 가속도 측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뭐 같이 이렇게 조정한 영상으로 정리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